이번 장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라는 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ADT를 배울 때 속성과 기능에 대해서 정의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 기능에 해당하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의 이해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수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에서 ADT를 정의할 때 철수 ADT를 정의할 때 철수가 먹는다는 기능 먹기라는 기능을 정의했었죠. 먹기라는 이 기능을 함수로 구현해야 됩니다. 함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라는 것은 먼저 선언이라는 게 있고요. 선언이라는 게 있고 그 선언을 기반으로 함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선언이라는 것은 함수의 원형을 정의해 주는 것을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원형대로 그 함수 내부의 내용을 구현해 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우선 선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배우고 여기서는 철수의 먹기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을 보면 함수를 선언합니다. 먹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철수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먹기 기능에 대한 함수를 이와 같이 선언해 줍니다. 선언해 준다라는 것은 이 함수의 원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의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선언한 함수의 원형대로 동일하게 써주고 이 먹기 기능이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해서 이 12행에 이렇게 구현을 해줍니다. 이 먹기 기능은 철수는 먹는다 라는 출력을 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철수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 먹기 기능을 호출하게 되면 이 먹기 기능이 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철수의 먹기 기능을 구현해 보았는데 그것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 앞에서와 같이 void it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선언해 줬죠. 요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oid라고 쓴 부분은 함수의 반환값을 나타냅니다. 반환값을 나타내고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it이라고 썼죠. 그것은 함수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써줬는데 원래 괄호와 괄호 사이에는 4개 변수 목록을 적어줍니다. 요것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환값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반환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함수가 종료하게 되면 함수가 실행한 결과를 나타내는 반환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를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A로 전달한 값과 B로 전달한 값을 더해서 이 전달한 값을 반환값으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 int라는 데이터형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값은 A와 B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반환값의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 앞에 명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it이라는 함수를 선언할 때 void란 데이터 타입을 적었습니다. 이 void가 의미하는 것은 이 it 함수에 대한 반환값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함수에서는 아무런 반환값을 전달해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명을 적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it이라는 함수를 함수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철수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선언하고 점을 찍고 it이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 인스턴스에서 어떤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할지를 정해 주는 것을 함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 목록은 이 괄호 안에 적어 주는 건데, 저희는 앞의 함수에서는 딱히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매개 변수도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sum과 같은 함수에는 어떤 값을 더할지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전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 목록으로 괄호 안에 전달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함수의 선언과 정의 그리고 호출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의 선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선언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어떤 함수가 있는지, 어떤 이름의 함수가 있는지, 어떤 리턴 값의 함수가 있는지, 어떤 매개 변수를 전달해야 되는 함수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함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선언이라는 것은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미리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함수의 선언입니다. 그럼 다음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수라는 클래스가 있고 it이라는 함수를 먹기 기능을 위해서 같이 선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it이라는 함수의 구현을 아래와 같이 하죠. 이 부분은 정의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선언 부분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선언이라는 것은 it이라는 함수의 원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선언이라는 것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에러가 발생하는데, 에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메인 함수가 있는데, 이 메인 함수에서 철수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죠. 그리고 철수 클래스의 먹기 기능을 위한 it이란 함수를 호출합니다. 근데 바로 이 문장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에러가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선언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선언이라는 것은 함수의 원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선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철수 클래스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선언해 주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이 철수라는 클래스가 실제로 사용되기 전에 먼저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철수가 선언되기 전에 이미 철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먹기 기능에 대한 함수도 실제로 사용되기 전에 미리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언 부분이 바로 뒤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되지 않았다라는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선언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되기 전에 먼저 위치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함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는
철수 클래스에 대한 선언이 있죠. 그리고 아래서 철수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고 그 다음에 이시란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앞에서 선언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선언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용되기 전에 미리 선언이 되어 있죠. 미리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언되지 않았다 라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지금은 이 철수라는 클래스는 정확하게 인스턴스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철수의 먹기 기능을 위한 이시란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면 여기에 함수에 대한 선언이 있지만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정의라는 것은 어느 곳에 위치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호출되기 전에 있어도 되고 호출된 후에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함수에 대한 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앞에서 보면 이 부분이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에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함수 호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선언이 먼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가 나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의의 위치는 실제 호출되기 전에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됩니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철수란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클래스를 배울 때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이름을 가지고 그 뒤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여기가 이 18행이 이제 먹기 기능에 대한 함수를 호출한 부분인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호출한 부분에서 실제로 이시란 함수의 시작 부분으로 가서 철수를 먹는다 라는 텍스트를 화면에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함수 호출 부분의 다음 부분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함수 호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함수의 선언과 정의 그리고 호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값에 의한 호출과 참조에 의한 호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에 의한 호출은 바로 뒤에서 설명할 것이고 참조에 의한 호출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참조자를 이용해서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값에 의한 호출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값에 의한 호출 방법을 배우기 위해 위와 같이 두 개의 클래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레스토랑이라는 클래스고 이 레스토랑에는 이 스테이크의 가격을 저장하는 스테이크라는 인트형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수 클래스고 철수 클래스에는 스테이크를 먹는 eat이라는 함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번부터 22번째 행까지는 이 먹기를 위한 eat 함수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보면 철수와 레스토랑에 대해서 각각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를 2만이라고 설정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스테이크라는 변수는 스테이크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가격은 2만원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철수는 이라는 것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철수.it이라는 이 먹기를 위한 이 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매개 변수로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가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리턴 값을 여기 화면에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cout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cout 함수는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클래스인데, cou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철수는 이라는 문자열을 찍고 그 뒤에 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이 문자열을 찍게 되죠. 그리고 계획 문자열을 찍습니다. cout에서 함수 호출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철수의 먹기를 위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cout에서는 이 문자열 뒤에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함수의 결과가 화면에 출력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t이라는 함수는 이전에는 이 문장만 있었죠. cout 철수는 먹는다. 그리고 계행, 이 문장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라미터도 추가됐죠.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매개 변수가 추가된 것은, 이 매개 변수는 그 철수가 먹은 스테이크 가격을 받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가격이 레스토랑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스테이크를 먹는지 스테이크 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고 우리가 여기서 이 스테이크 가격을 임의로 조작합니다. 만이라는 숫자를 조작하고요. 그리고 it이라는 함수의 결과를 이렇게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하는데 우리가 이 스테이크 num이라는 변수를 이미 만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개 변수가 어떤 값이 들어오든 우리는 항상 만이라는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cout에서 철수는 이것의 결과 1짜리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라고 계획 문자를 출력합니다. 이 문장이 제대로 실행되기 전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되죠. 이 함수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cout부터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철수는 먹는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철수는 먹는다 라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철수는 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이 it이라는 함수의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이 it이라는 함수의 결과는 앞에서 봤듯이 항상 만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라는 결과를 출력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out에서 레스토랑은 철수가 이 변수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알고 있다. 이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변수에는 바로 2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2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매개 변수로 요 값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은 절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값에 의한 호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값에 의한 호출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라는 변수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라는 변수는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그리면 이제 인티저형 변수이기 때문에 인티저형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을 잡고요. 편의를 위해서 한 글자씩만 쓰겠습니다.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그러면
이 변수에 우리가 2만이라고 초기화를 하죠. 네. 그리고 이 철수.이 함수에 이 변수를 전달합니다. 변수를 전달해서 여기서 받게 되죠. 변수를 전달해서 여기서 받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만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값에 의한 호출 방식은 이 파라미터로 매개변수로 전달되는 이 값이 이 변수가 다른 메모리 공간을 하나 더 차지하게 됩니다. 메모리상에서 스테이크 넘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새롭게 할당을 하고 레스토랑 여기 함수에서 호출한 레스토랑 스테이크에 있는 값을 여기다 동일하게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2만이란 값을 동일하게 복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시란 함수에서 스테이크 넘의 값을 만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레스토랑 스테이크 요 값이 아니고 스테이크 넘 새롭게 복사한 스테이크 넘의 값을 만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리턴을 하죠. 이 리턴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요 함수의 결과물로서만 전달하겠다라는 것이므로 Cout의 출력에만 이제 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 이 메모리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할당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에 의한 호출 방식은 매개변수로 전달한 메모리 공간에 파라미터로 전달한 이런 값들을 복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개변수로 받은 값을 조작을 변경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 값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값에 의한 호출 방식에서 메모리 상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와 같이 이제 메인 함수에서 레스토랑과 이제 철수라는 클래스를 이제 변수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레스토랑 스테이크에 2만이라는 값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철수.이 함수에 요 값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로 호출했기 때문에 실행의 흐름이 이 함수로 변경되게 되죠. 그래서 이 함수로 가게 되면 이 매개변수로 받은 값을 이제 만이라는 숫자로 바꾸고 그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다시 실행이 되고 다시 실행의 흐름이 변경이 돼서 이시란 함수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서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실행을 할 때 이 레스토랑.stake라는 변수에 2만이라는 값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제 흐름이 변경될 때 이 레스토랑.stake에 있는 값을 스테이크 넘이라는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거기다가 동일하게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동일하게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 저장된 값과 여기 저장된 값은 서로 관련이 없는 값이 되게 되죠. 그냥 단순하게 복사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 이 값을 만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스토랑.스테이크 변수에 있는 값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값에 의한 호출 방식에 따른 메모리 공간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